자, 다음은 그 함수 발생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보시는 장비가 모델명 AFG 2005의 모델명을 가진 함수 발생기예요. 영어로는 Function Generator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Function Generator라고 Function Generator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까 저 DC 파워 같은 경우 그냥 그 전원 공급기 같은 경우에는 DC 파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멀티미터는 그냥 멀티미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함수 발생기, 뭐 전원 공급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를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요, 펑션 함수 발생기, 펑션 제너레이터. 자, 펑션이란 건 뭘까요? 자, 펑션은 어떤 시간의 함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인파라든지 뭐 코사인이나 사인이든 뭐 위상 차이만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두 파형은. 그다음에 삼각파라든지 구형파. 구형파는 뭐예요? 구형. 동그라미 구형입니까? 반대죠. 입구자. 예, 네모 사각파형 구형파형이라고 하죠. 구형파. 예, 그리고 사인파는 정현파라고 합니다. 예, 정현파. 예. 그래서 구형파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노이즈, 임의 파형, arbitrary라고 써있죠. arbitrary function generator에서 임의의 파형도 만들어내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파형들 만들어내주는 파형이에요. 우리가 뭐 AC는 이제 정연파죠. 그다음에 삼각파 같은 거는 만들어내기가 어렵거든요. 예, OPM프나 뭐 여러 가지를 써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메뉴들이 function, frequency, amplitude, offset, duty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숫자 키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까 단자가 두 개 있네요. 이런 단자를 우리가 BNC 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BNC 단자는 자, 우리 지금까지 그 멀티미터나 또 뭐 있었죠? 전원 공급기 이런 것들은 각자 뭐 쓰는 그 탐침자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펑션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전용 그 케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요거는 지금 보시면 끝에는 이렇게 악어 클립이에요. 예, 우리 저 전원 케이블에서 썼던 것과 똑같은 악어 케이블이고요. 대신에 반대편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반대편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동축 케이블이에요. 신호선. 예.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BNC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것이 이제 BNC 단자고요. 요것이 끼워지는 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얘를 요 가운데 보면 지금 가운데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예.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여기 보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 안에 딱 들어가서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얘를 그러면 이제 여기 구멍에다 요 구멍을 가지고 여기를 맞춰서 여기 꽂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딱 꽂으면 되는데 그냥 꽂으면 안 들어가요. 예, 왜냐하면 이 BNC를 보면 케이블 보면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홈이 있어요. 홈이라기보다 여기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맞춰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BNC 단자를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지금 이쪽에 보면 홈이 있고요. 여기에 저 돌기를 맞춰서 끼고 그러면 돌기가 이렇게 나와서 잘 보이나요? 네, 여기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끼워서 돌려서 체결을 딱딱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구멍에 맞춰서 홈을 자, 돌기 위에 있으니까 홈을 여기 들어간 입구 여기 맞춰서 끼고 돌려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체결이 딱 돼요. 완벽하게. 예. 그래서 이 케이블을 우리가 씁니다. 전용 케이블. 자,
그러면 뭐 이런 케이블 아무거나 쓰면 됩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임피던스, 자 여기에 보면 55mm라고 써 있어요. 이 케이블 자체가 임피던스, 저항, 교류 저항을 갖게 되는데 그 저항이 55mm여야만 이 회로가, 이 펑션 제너레이터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50ohm짜리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단자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한번 전원을 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원을 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화면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뭐 그림이 있고 뭐 깜빡깜빡 하는 게 있고 숫자들이 나오네요. 자, 일단 버튼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펑션이에요. 펑션은 함수죠, 우리말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 펑션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여기에 정연파가 사인 웨이브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사인 웨이브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사각파로 바뀌었네요. 사각파는 구형파라고 했습니다. 네모 모양, 그렇죠? 예. 그리고 한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이 됐네요. 그렇죠? 삼각파가 됐어요. 한번 더 눌러볼게요. 노이즈라고 써 있습니다. 예. 아마 화이트 노이즈일 것 같은데요. 화이트 노이즈일 것 같은데 백색 잡음 치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주파수 대역대를 가진 잡음이 나올 거고요. 한번 더 하면 이건 이제 임의 파형 arbitrary 펑션이 아마 나올 겁니다. 예. 아마 대부분 정연파나 사각 구형파, 삼각파까지 아마 사용을 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삼각파, 구형파, 정연파니까, 사인파가 제대로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인파가 이렇게 될 때, 크기,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크기와 얼마만큼 빠르기인지, 주기, 그렇죠? 주파수. 그 다음에 걔가 0에서 시작하는지, 뭐 1에서 시작하는지, 옵셋이 있을 거예요. 그 세 가지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요것을 조정을 해서 뭐 100Hz의 뭐 앰플리튜드를 크기를 1V를 전기니까 1V를 가지는 그리고 옵셋이 0인 사인파를 만들어라. 그렇다면 자, 프리퀀시를 아마 우리 이제 알겠죠? 다이얼로 돌리면 당연히 변하겠죠. 100Hz면 지금 여기가 단위가 헤르츠죠? 자, 지금 1Hz 단위에서 바뀌네요. 화살표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쵸? 이제 다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 장비는 직관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커서가 움직이죠. 그러면 10Hz씩 바꿔서 100Hz로 맞춘다. 만약에 1kg로 바꾸겠다? 그러면 만약에 한참 돌려야 되니까 화살표 하나 더 옮겨서 100으로 바꾸고 쭉 올리면 자, 헤르츠 단위가 킬로가 생겼죠. K가 생겼어요. 그쵸? 킬로. 예, 킬로. 그래서 100Hz로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100Hz로 만들고요. 지금 밑으로 못 내려가죠. 왜? 91Hz가 있지만 나는 100단위에서 움직이니까 에러예요. 그쵸? 그러면 해서 낮춰줘야죠. 일단 100Hz. 자, 프리퀀시 맞췄어요. 자, 앰플리튜드를 아까 1A라고 했죠? 자, 프리퀀시, 앰플리튜드예요. 앰플리튜드는 뭐 여기로 다시 깜빡입니다. 그쵸? VPP예요. P는 뭐예요? 픽 투 픽이에요. 피크, 아래쪽 피크에서 위쪽 피크까지 2V예요. 그럼 아마 얘가 앰플리튜드 그 0에서부터는 1V가 될 겁니다. 예, 픽 투 픽으로. 예. 그리고 만약에 뭐 바꿔준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다이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옵셋을 0V다. 옵셋, 오프셋을 눌러주면 DC 옵셋을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1V, 2V 혹은 0V 이렇게 되면 만약에 1V다. 그러면 1V에서 시작되는 픽투픽으로 2V를 가지는 100Hz 사인파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여기 얼떨결에 다 했네요. 펑션, 프리퀀시 다시 조정하면 하려면 이걸 누르면 되고, 앰플리튜드 조정하려면 바꾸면 되고, offset 메뉴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다음 건 뭐예요? 펑션이에요. 자, 저 구형파네요. 그쵸? 자, 그러면 자, 보면 헤르츠 똑같아요. 주파수 이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앰플리튜드 똑같아. 여기 픽투픽이네. 밑에서 위에까지 앰플리튜드에서 바꿔줄 수 있어요. 3V로 이렇게. 자, 옵셋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구형파는 한 가지 특징이 뭐였어요? 듀티비라는 게 있죠. 듀티비 뭐예요? 요쪽 위쪽과 아래쪽의 비율, 시작부터 끝까지를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요 가운데 떨어지는 위에서 폴링 엣지가 전체 몇 %에 있느냐. 만약에 40%다 듀티비가, 그러면 0.4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100%다 그럼 꽉 차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듀티비를 누르면 듀티비가 나옵니다. 50은 그 위쪽과 아래쪽이 같은 비율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60이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100은 안 되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면 100이면 DC가 되니까. 네. 그리고 아마 여기에 옵셋을 누르면 다시 옵셋으로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파 똑같습니다. 삼각파도 사인파와 똑같으니까 메뉴는 똑같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노이즈는 뭐 주파수가 없죠. 전 주파수 영역을 다 가진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 세팅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얘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출력은 기본적으로 아웃풋에서 메인에서 나갑니다. 여러분 단자가 두 개니까 그냥 위에서 꽂아요. 근데 위에서 하면 우리가 원하는 신호가 안 나가요. 항상 메인에서 꽂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 많이 하는데요. 메인에서 꽂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얘는 무엇이냐? 얘는 함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인 A보다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동기돼서 펄스 신호를 내보내줘요. 펄스는 구형파를 펄스라고 합니다. 사각파, 구형파, 펄스파 똑같은 말이에요. 용어가 되게 많죠. 얘를 내보내줘요. 사인이 플러스일 때 한번 피크를 탕 쳐주고 또 한 번 또 피크를 쳐주고, 그래서 얘는 여기에 동기되게끔 신호를 주는 그런 단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호 원으로 사용하는 건 메인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소스에 AC 소스죠. 이게 AC죠. 거기에다가 이런 파워를 갖고 있는 AC 소스예요. 자, 얘를 물면 우리가 AC 소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나가는 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아웃풋 있죠? 아웃풋을 눌러주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멀티미터로 하면 잴 수 있을까요? 한번 AC니까 멀티미터에서 AC 잴 수 있었잖아요. 한번 재볼까요? 가능한가? 자, 다시 멀티미터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자 이렇게 있고요. 물어주고 연결을 해주고, 자, 연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인파로 했어요. 지금 여기는 DC입니다. DC. 자, 제가 조금 화면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흔들려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기 DC예요. DC로 찍으면 분명히 0이 나와요. 왜? 얘는 DC 성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AC로 바꾸면 맞죠. 1.5V가 나오네요. 지금 픽투픽으로 제가 2V를 줬는데 1.5V가 AC로 나오네요. 왔다 갔다 아마 평균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값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RMS 값으로 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조금 더 계산해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옵셋을 줬다 그러면 DC가 생기는 거죠. 그쵸? 옵셋을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뭔가 착오가 있는데 DC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2V가 올라갔네요. 옵셋이 전체적으로 RMS 값이니까 전체 평균 값이 나올 테니까, 자 사인웨이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 평균으로 나올 테니까 전체적으로 1V 올리니까 전체적으로 그 0보다 큰 쪽에 DC 성분이 평균적으로 2V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측정이 가능한 거고요.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AC를 재려면, 자, 멀티미터는 이렇게 아날로그로 그 찰나만 재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샘플링 돼서 내가 계측이 되는 그 것만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연속적인 걸 볼 수가 없어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적인 걸 보려면 우리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어떤 계측을 도와주는 장비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장비 중에 제일 복잡하죠. 그쵸? 여러 가지 버튼도 되게 많고, 다이얼도 되게 많고, 되게 멋있기도 하고, 뭔가 좀 다르네요. 그쵸? 어떤 무게감이 좀 느껴져요. 자, 이 장비는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어떤 그 신호의 어떤 그 전원 어떤 출력을 시간에 따라서 그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사인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터로 재게 되면 AC 값, 그 순간적인 AC 값 혹은 평균 값을 보여줬어요. 그쵸? 근데 실제로 사인웨이브는 변하는 값이죠. 위상이 90도일 때는 1을 내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180도일 때는 위상이 그 시간이 0을 내보내주고 270도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내보내주는 그런 함수인데, 물론 앰플리튜드가 1일 때죠. 그런데 디지털 멀티미터로 측정을 할 때는 한 가지 값만 보여줬죠. 시간에 관계없이. 그렇죠? 평균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면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값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 회사 이름이 있고요. EDUX1002A라는 모델명을 가진 디지털 스코프고요. 꽤 괜찮은 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MHz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1기가 샘플링 퍼 세컨드. 여러분 메카기론에서 배웠죠? 샘플링. 그래서 어떤 디지털 신호를 계측을 할 때 아날로그 시그널에서 약 1기가 샘플 정도의 초당 샘플링을 해서 뿌려준다는 얘기죠.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옆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버튼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기능들을 다 쓰면 좋겠지만 우리 이번 전자회로 실습에서는 일부 기능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각 기능들을 좀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조사를 해서. 전자회로 실습 시간에 하는 것만으로는 다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을 보고서로 좀 대신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익숙한 게 있네요. 그쵸? 일단은 이런 노브들, 다이얼들은 굉장히 익숙하죠. 버튼들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뭐였죠? 펑션에서 봤죠. BNC 단자, BNC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1, 2라고 써 있어요. 아까 함수 발생기에서는 여기에서 출력이 나왔죠. 그쵸? 출력이 나왔어요. 근데 오실로스코프는 신호를
계측해서 받아들이는 애니까 얘는 입력 단자가 되겠네요. 그쵸? 예. 119, 2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입력이 하나, 두 개가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실로스코프는요, 입력 단자가 두 개인 오실로스코프예요.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얘는 계측을 위한 단자는 아니고요. 여기 EXT, External Trigger 단자예요. 그래서 트리거라는 건 뭐예요? 방아쇠죠, 방아쇠. 방아쇠요, 방아쇠. 그래서 땅 했을 때 뭔가 우리 달리기 시작할 때도 땅 하면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트리거, 딱 시작점을 알려주는 신호를 넣어주는 게 이제 요 단자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입력 단자이긴 하지만 계측을 위한 단자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하나, 두 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입력 단자를 하나를 가져와서 1채널이라고 합니다. 요걸 하나를 채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입력 단자가 있기 때문에 이 오실로스코프는 2채널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라고 합니다. 예. 만약에 얘가 하나짜리라면 1채널 오실로스코프, 4개짜리라면 4채널 오실로스코프가 되겠죠. 예. 우리는 2채널 오실로스코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뭐 되게 많네요. 뭐 horizontal, 뭐 measure, vertical, 뭐 waveform trigger, 뭐 run, stop, single,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이것을 지금 지금 이 시간에 모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주로 쓰는 거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한 번씩 매뉴얼을 통해서 살펴보고 보고서에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 하게 되면 보고서량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예, 작성을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보고서를 채웠는지 아니면 그냥 때우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지는 제가 판단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예. 그 전에 요거 한번 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실로스코프가 어떤 계측 장비잖아요. 그쵸? 펑션도 50ohm짜리 전용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그쵸? 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펑션 제너레이터는 50ohm이었어요. 그쵸? 입력 단자, 입력 저항이. 자, 여기 보니까 얘는 1메가옴이네요. 그쵸? 예, 1메가옴이에요. 예, 1메가옴. 그러니까 일반 케이블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그쵸? 예, 굉장히 큰 입력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도 오실로스코프 전용 케이블이 있어요. 예, 전용 케이블이 있는데 그 전용 케이블을 우리가 보통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좀 복잡한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보이겠네요. 네. 예, 뭔가 좀 복잡하죠. 예, 뭐 이거는 이제 선이니까 빼고요. 단자대가 보면 끝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뒤에 잠깐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일단 한쪽 끝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좀 묵직하네요. 기존의 BNC 케이블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쵸?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똑같은 BNC 케이블입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네요. 사실 굉장히 비싸요. 이 프로브 하나가 뭐 1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한 20만원 정도 해요. 굉장히 고가의 탐침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룰 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디 크게 부딪힌다거나 던진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장비이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이 반대편 한번 살펴볼게요. 반대편은 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예, 쭉 선이 연결돼서 한쪽에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자, 우리 계측을 할 때 아까도 멀티미터도 선이 두 개가 있었죠. 볼트를 잴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재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오실로스코프도 기본적으로는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도 기본적으로 계측기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선이 필요합니다. 접지를 통해서 접지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전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계측기가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악어는, 요 까만 거는 접지 0 기준 전압을 찍게 되고요. 이쪽으로 신호선을 측정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얘는 이렇게 꽃갈이 있어요. 얘를 잡아당기면 안에 그 갈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호선에 뭐 예를 들면 저항이다 이러는데 이렇게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놓고 측정할 수가 있게끔 편의성을 하게 이게 캡이 있고요. 꼭 뭐 이렇게 단자를 찍어야 되는 경우에 얘를 잡아 빼면 이렇게 침이 나옵니다. 예. 요거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예. 요것도 이렇게 빠지는데 뺄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노란색이 돼 있죠. 그럼 노란색은 노란색에다 꽂으면 이렇게 꽂으면 뭐 어디다 딱 꽂아놨을 때 이게 어떤 거지? 라고 지금 어디서 나오지? 1번에서 나오는구나. 1번으로 내가 받고 있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는 이게 두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녹색이죠. 녹색이니까 얘도 똑같이 여기다 꽂아주면 이렇게 두 개의 신호를 우리가 같이 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네. 제가 안 눌렀네요. 네. 자, 그러면 얘는 이 오실로스코프는요, 조금 뭐랄까, 오실로스코프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안에 보드가 있고 해서 이렇게 조금 뭐랄까, 부팅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화면입니다. 네, 기본 화면이고요. 이 안을 보면 조금 확대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면 뭐 일반 여러 채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이게 쭉 커서 움직이죠. 그렇죠? 이게 가요. 움직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데 저게 이제 일단 커서 현재 실시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예, 움직이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여기 보면은 채널 설정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요걸 버튼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 자, 1번 한번 누를게요. 그러면 꺼져요. 아이고. 꺼져요. 그쵸? 그러면 왼쪽에 하나만 나왔죠. 다시 켜볼게요. 노란색이 나왔죠. 자, 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노란색이 나왔죠. 하면 안 나오게 할 수 있고요. 자, 녹색은 2번 채널인데 2번 채널을 끄면 안 나오죠. 불이 들어와야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나옵니다. 자, 제가 일단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여기 보시면 눈금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요 눈금이 있는 게 기준선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기준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네, 깨끗하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는 수직선에 0에서 맞춰 놓는 것처럼 여기에 0을 맞춰 놓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 보면 1채널, 채널 1번에 관련된 거 노란색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2번은 요 버튼들이 2번에 대한 버튼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위아래로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움직이면 신호가 옵셋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놓으면 이제 수직선에 딱 맞춰서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요 버티컬인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키가 작고 커졌어요. 그러면 얘는, 자 얘를 요거를 이제 디비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정보를 보면 여기 보면 1번 채널 2번은 없네요. 2번을 눌러볼까요? 누르면 숫자가 생기죠. 그쵸? 2번 일단 끌게요. 자 1번은 자 1.00 지금 잘 보이려나? 1.00 볼트 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저 얘기는 뭐냐면 요 한 칸, 요거 요 한 칸, 요 한 칸, 큰 요 작은 눈금 말고 큰 눈금 있죠? 지금 예, 잘 보이시나요? 여기 줄 간 거, 이렇게 가로선 간 거, 그 한 칸이 1V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를 바꾸면 500mm 바뀌었죠. 그쵸? 그러면 더하면 뭐 200mm, 한 칸 200mm 더 크게 보겠다라는 거죠. 그쵸? 제가 작은 쪽으로 바꾸면 더 그래프를 작게 보겠다는 거죠. 범위를 넓혀서 보겠다는 거니까. 한 볼트가 지금 한 칸이 2V예요. 그쵸? 그럼 총 8V를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한 칸에 5V니까 20V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예.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볼트 디비전이라고 하고요. 디비전당 요 한 칸이 얼마. 그러니까 이게 단위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하나를 해보면, 아까 펑션에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있다. 그러면 지금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옵셋을 이렇게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낮아졌죠. 그쵸? 예. 이렇게 되면 지금 보면 제가 얘를 크게 보겠다. 그럼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쵸? 작게 보겠다. 그러면 더 작게. 그쵸? 예. 지금 앰플리튜드가 2V인데, 예, 2V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V네요. 지금 이게 뭔가 세팅이 픽투픽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쵸? 예. 그리고 더 작게도 볼 수 있죠. 그쵸? 예, 이렇게. 그래서 경우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벌려 보겠다. 자, 여기서 세로축은 전압이에요. 이 신호로 들어오는 신호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이 가로축은 뭐예요? 시간입니다. 예, 시간. 그래서 시간은 호리젠탈, 이쪽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얘 계속 바뀌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프리퀀시 좀 바꿔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 촘촘해지죠. 그리고 프리퀀시를 낮춰보면 이렇게 바뀌죠. 더 낮춘다. 그러면 이렇게, 예, 지금 10Hz인데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높여서 이렇게 된다. 얘를 지금 주파수 소스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걔를 내가 여기서 보는 것을, 저거는 이제 똑같으니까 얘를 내가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호리젠탈 메뉴에서 요거 버티컬이랑 똑같아요. 그쵸? 키를 키우고 작게 보고, 얘를 넓게 보고 좁게 보고요. 그래서 넓게 보겠다. 그러면 시간 간격을 넓히는 거죠. 지금 요거 한 칸이 여기 이쪽에 나와 있어요. 요 한 칸이 20ms예요. 요 한 칸이 20ms.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지금 이게 옵셋이었죠? 옵셋. 그러면 그것처럼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에 맞췄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한 주기가 지금 얘가 20 제가 편하게 맞출게요. 네, 편하게 자 한 주기가 지금 거의 맞았죠. 그쵸? 예, 지금 그러면 주파수는 t분의 1이니까 20분의 20mV분의 1은 50이죠. 50Hz입니다. 그쵸? 예. 그러면 지금 50Hz로 제가 저 펑션을 조정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그럼 확대해서 보겠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뭐 잘 안 맞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 요 한 칸이 10마이크로네요. 그럼 한 주기가 20마이크로니까 50Hz가 되죠.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계속 흐른다. 그러면 흐른다. 이렇게 쭉 간다. 그러면 딱 멈춰서 스탑 하면 요 시간이 딱 멈춥니다. 거기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런하면 움직이는 거고요. 이렇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뭐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이렇게 바뀌죠. 좀 낮췄어요 제가. 그러면 이게 바뀌었다. 그러면 멈추면 딱 요 시간에 멈춘 거죠. 이렇게까지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런을 하면 다시 쭉 가고 있습니다. 예.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쭉 가면 이렇게 내가 멈출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번을 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 2번 이렇게 누르면 신호가 같이 나오죠. 더블로 나오겠죠. 그쵸? 제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거꾸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아마 위상이 반대로 돼서 나올 건데 같이니까 상쇄가 되나 모르겠는데 네. 접지하니까 0으로 되네요. 네, 어쨌든 이건 실패네요. 네. 소스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게 시간 텀 일단 끌게요. 시간 텀 넓게 작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run, stop 있고, 그 다음에 채널 선택, 그 다음에 키큐 볼티지 디비전, 그 다음에 옵셋. 그쵸?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잴 때 자, 요 크기가 얼마인지 일단 계측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측정해서 봐야 되는데 그때는 자 커서라는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커서 요거예요. 여기 보면 커서라고 써 있어요. 커서를 딱 누르면 이 점선이 딱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재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기 소스 1에 자 그쵸? 소스 1 요것도 이렇게 여기 아닌가? 요건가? 아닌데 잠깐만요. 지금 안 되나? 예를 들어서 두 개 하면 요거 봤죠? 그쵸? 그쵸?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쓰니까 커서가 소스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쵸?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소스가 요거 1번으로 들어오는 것을 재겠다라는 커서가 나오면, 그쵸? 거기 커서가 있어요. 여기 커서를 누르면 X1, X2, X1, X2 링크, 그 다음에 Y1, Y2, Y1, Y2 링크가 있어요. 자, X1을 보면, 자, X는 X축은 요거죠. 시간축. 그리고, 자, 요거로 하고, 선택을 누르고 선택을 하고, 자, 요거 아니고, 자, 요걸 돌려주면, 커서 하나가 움직여요. 그쵸? 이걸 X1 커서예요. 그쵸? X1 커서. 자, 그래 제가 여기 시작점에다가 놓겠습니다. 딱 놓고, 자, 커서를 두 번째,
x2를 선택을 딱 해요. 다시 이거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가지고 그럼 바뀌었죠. 커서 2가 자, 한 주기를 하겠다. 자, 한 주기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쯤 되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 만약에 위아래를 재고 싶다. 그럼 커서를 다시 움직여서 이걸 바꿔서 y1을 그러면 y 이거 움직이죠. 그렇죠? y 방향으로 여기에 갖다 딱 대고 맞춰 놓고 그다음에 뭐 밑에 하겠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딱 내리면 자, y축 볼티지 차이, x축의 시간 차이를 다 알 수가 있죠. 그래 보면 요 밑에 델타 y가 4. 마이너스 이게 뭐 어떤 걸 먼저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델타 y가 4.475V 4.5V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쵸? 지금 그쵸? 예, y가 한 칸당 2V니까 2V 한 칸 2V를 조금 넘죠. 2.25V예요. 그리고 y2는 이 마이너스 2.25V고 그러니까 델타 두 개의 차이는 마이너스 4.475V가 된다는 거죠. 이거 어차피 우리 크기는 절대값으로 보니까 상관없을 것이고 x 같은 경우는 시간이죠. 시간. 자, x1은 마이너스 4ms예요. 그러면 자, x1 한번 바꿔볼까요? 내가 한번 맞춰볼게요. x1 자, 움직입니다. 자, 여기 보면 숫자가 바뀌어요. 내가 0에 맞췄게요. 딱 0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x2가 지금 얼마예요? 500ms니까 자, 얘를 자, 정확하게 한번 맞춰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요 한 주기가 지금 500ms네요. 그쵸? 한 주기가. 그쵸? 그거를 주파수와 시간은 역수관계니까 역수를 하면 2Hz네요. 그쵸? 예. 지금 현재 잠깐만요. 좀 화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2Hz죠. 그렇죠? 제가 2Hz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측정한 값이 장비가 없어서 좀 삐뚤어졌네요. 죄송합니다. 2Hz네요. 그쵸? 그쵸? 예,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쵸? 예. 이렇게 돼야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좀 삐뚤어졌네요. 아이고. 네. 됐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커서를 이용해서 계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위 뭔가 볼까요? x는 초고, 그냥 베이스 기본 단위네요. 그쵸? 예, 백 한번 나가게 됐죠. 그쵸?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이 오실로스코프를 기본적으로는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아마 주로 사용될 기능들인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뉴얼 통해서 한번 사용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요. 자, 얘가 지금 이렇게 크게 바뀌잖아요. 근데 얘를 한번 누르면 여기 미세라고 떠 있죠. 그럼 얘는 조금씩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볼테이지 디비전이 아까 뭐 1V 막 2V 이렇게 바뀌었던 것들이. 자, 그리고 자, 잠깐만요. 자, 자, 일단 예,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프로브의 그 계측 모드를 DC로 봐야 됩니다. AC로 보면 그 흔들리는 양만 보는 거기 때문에 DC로 봐야 되고요. 그 설정하는 게 잠깐만요. 메뉴
보니까 지금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예.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메저라는 게 있어요. 메저라고 하면 뭐 이렇게 요런 값들, 최대값, 뭐 피크 투 피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측정을 해줘요. 주파수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주기다, 예를 들어서 선택을 딱 하면 여기에 주기가 나오죠. 그쵸? 예.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메저에서 뭐 추가 측정, 아니 어디였지, 유형 주기 뭐 해서 쭉 해서 뭐 최대값 하면 뭐 최대값이 바뀌어서 나오고 주기 추가돼서 나오죠. 그리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서 조사를 해서 보고서에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브레드보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는 게 이게 브레드보드예요. 네. 이거 왜 브레드보드냐면, 보드는 이제 보드니까. 근데 왜 브레드냐? 여기 이제 구멍들이 뻥뻥뻥뻥뻥뻥 뚫려 있죠. 네. 이것이 이제 옛날에 빵에 보면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거든요. 공기가 빠지라고. 베이킹 할 때. 그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빵처럼 생겼다고 해서 브레드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뭐 또 다른 말로 빵판이라고도 해요. 네, 브레드보드를 직역한 거죠. 예, 빵판. 예, 그래서 빵판이라고도 하고 브레드보드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회로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부품이에요. 예, 장비 중에 하나죠. 예, 실습 도구인데, 자,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게 도와줍니다. 예,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이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줄이 그어져 있죠. 그쵸? 이렇게 세로선, 가로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줄이 그어 있는 거는 요 안에 지금 보면 여기 점점점점 5개가 있는데, 요 점점점이 5개가 있는데,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요 라인이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예,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예. 보면 여기죠. 요 선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나 여기 오고 여기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안에서, 내부에서.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선을 이렇게 깠는데,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고, 이렇게 꽂고, 그쵸? 꽂고 여기다가 옆에다 또 꽂았어요. 이렇게. 에이, 부러졌네. 잠시만요. 나중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항을 연결하는데 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 제가 너무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 연결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는 한 선 위의 저항을, 선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선 위에 저항을 이렇게 꽂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이게 저항이 연결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그쵸? 이쪽 저항은 이쪽 끝과 이쪽 끝이 서로 다른 선으로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빵판을 꽂을 때는 기본적으로 요 라인은, 이렇게 연결된 거는 다 한 선입니다. 대신에 지금 여기 홈이 있죠? 바코랑 같은. 요거는 이쪽 편과 이쪽 편을 끊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와 여기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25번 이렇게 써 있죠? 요 라인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요걸 딱 건너서 요 라인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요거와 여기와. 여기는 여기끼리만 연결돼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 저항을 연결하고 싶다. 그럼 반드시 요 박고랑, 요거 고랑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이쪽에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옆에 보이는 요 선들, 예. 여기는 중간에 여기 공간이 있죠. 얘는 구분하려고 한 거예요.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얘는 쭉, 잠깐만요, 다시 축소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얘는 여기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끊어져 있건 말건 여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결되어 있고 이쪽 끝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꽂아도. 그래서 보통 여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써 있잖아요. 그렇죠? 전원선을 여기다 깔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연결해서 전원선을 DC 파워를 여기 연결해 주고 그럼 여기서 전원을 계속 따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그렇죠? 예.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회로는 항상 요 이쪽과 이쪽 요 가운데 고랑을 통해서 분리를 해줘서 소자를 연결해 줘야 된다 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브래드보드는 뭐 따로 설명할 만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굉장히 간단한 그 실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굉장히 사용을 못하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잘 이해를 못해서.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실험할 때 착오 없이 잘 활용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